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담배각을 여러분들이 1교시 끝나고 한 번씩 만들어 봤을지 모르겠네요. 다들 한 번씩 만들어 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인도 할 수 없고 하니 참 답답하네요. 자, 지난 시간에 어찌됐건 이 술통을 모델링하고 면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매핑 소스로 펼쳐놨었죠. 그런 다음에 자, 이거를 우리가 템플레이트로 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술통이란 이름으로 저장을 했었죠. 자, 그런 다음에는 얘를 이제 포토샵에서 여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그럼 포토샵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포토샵을 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술통 모델링 한 것도 별로 시간이 안 걸렸어요. 자, 그래서 파일 오픈, 이게 아니고 바탕화면에 수업 자료에 술통이 여기 있네요. 자, 여기 png 파일. 자, png 파일의 장점은 레이어가 되면서 바닥이 투명해 보이고 여기 어른어른하게 흰 선과 초록색 선이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밑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자, 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여기다가는 50% 그레이를 채워 넣습니다. 자, 50% 그레이를 채워 넣는 이유는 요 선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요 밑에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나뭇결을 그려가지고 이 나무 패턴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그럴 수 없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기존에 돼 있는 쪽나무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쪽나무 이미지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리에 올려놨던 맵이라는 폴더에 있습니다. 이 맵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우드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중에서 자, 요게 이제 펜스 이미지고 요게 쪽마루 이미지인데요. 자, 요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다이나믹하게 보이죠. 자, 그런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요 네 조각을 갖다가 네 조각만 이렇게 매핑 소스로 만들었죠. 그래서 나머지 세 면도 역시 같은 패턴이 박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서 네 개의 패턴만 쓰면 되죠. 그래서 지저분한 게 싫으신 분은 여길 써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옹이가 있고 한 게 좀 더 나무 같고 좀 다이나믹해 보여서 저 요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냈죠. 뭐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내 쪽 쓰셔도 되고요. 뭐 여러분들 취향대로 골라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이미지를 여기 저희가 이제 그 템플레이트로 만들었던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자, 가져오면은 자, 어떻게 됐어요? 레이어와 바탕 레이어와 안내선 레이어 사이에 이렇게 생겼죠. 자, 일단 얘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자, 크기가 작으니까 이제 좀 맞춰놔야 되겠죠. 사실 매핑 소스를 이렇게 와서 스케일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저는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만큼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큰 이미지를 줄이는 거는 별로 상관없는데 작은 이미지를 늘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해상도 때문에 좀 깨지게 됩니다. 그런 건 좀 감안하시고요. 자, 스케일로 일단 여기 패턴에 한번 이렇게 맞춰 볼게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확히 안 맞는 부분은 나중에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술통의 윗부분이었죠. 여기 마개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윗부분이었고 여기는 아랫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매핑할 소스를 또 하나 찾습니다. 나무 중에서 뭐 이거하고 이게 좀 오래된 나무 같은데 자, 요걸로 어울리진 않지만 이게 나을까요?
한번 이걸 가지고 자,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면은 상당히 이미지가 크네요. 자, 그래서 얘는 한 방에 써볼까요? 아닙니다. 괜히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에디트 트랜스폼으로 스케일로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고요. 자, 아랫면도 있어야 되는데 아랫면은 사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죠. 이게 밑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근데 혹시 나중에 이게 이제 굴러가는 애니메이션이 생길지 모르니까 밑바닥도 하나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미지를 써도 될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 이제 이 윗면을 한번 볼까요? 윗면은 조금 달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위에 이미지, 자, 일단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얘를 하나 이렇게 카피를 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이미지는, 자, 요 테두리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조금 밝게, 죄송합니다. 이 라인이 돼버렸네요. 자, 얘를 이미지 어저스트먼트에서 브라이트로 조금 밝게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이 패턴하고 이 패턴하고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미지 여기서 에디트 트랜스폼 로테이트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그럼 이 패턴하고 이 패턴하고 다르니까 좀 달라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밑에 똑같이 하나 레이어를 복사했었죠. 자, 이걸 왜 복사했냐면은 자, 보시면은 자, 이 위에 이미지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서요. 너무 크게 그렸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Alt Shift를 누르면은 가운데에서 시작되는 원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고, 자, 딜레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효과가 생기죠. 어떤 효과냐면은, 자, 여기는 위에서 보는 이렇게 있는 나무 형태고요. 여기는 이제 조금 가운데 뚜껑이죠. 윗판 뚜껑. 근데 지금 거의 표시가 안 나잖아요. 자, 그래서 얘한테 레이어 타입에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를 한번 줘볼까요? 자, 드롭 섀도우. 흰색이 아니고 검정색을 해야 되겠죠. 자, 오케이 하고. 너무 큰가요? 좀 진하게. 자, 이러면 좀 입체감이 생기잖아요. 자, 방향은 대부분 이쪽으로 이렇게. 너무 센가요? 자, 이 정도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확실하게 입체감이 생겼죠. 밑에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 마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마개는 자, 이 이미지로 할까요? 여기서 하나 쓰겠습니다. 요만큼. 이 부분이 이쁠 것 같아요. 자,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여기 됐습니다. 자, 얘는 이제 마개예요. 마개도 역시 입체감이 있어야 되니까, 자, 레이어 스타일. 자, 이 포토샵에서 이렇게 그림자 주고 입체감 만드는 거를 못하면은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모른다 하면은 포토샵을 필히 하셔야 돼요. 자, 얘는 요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만큼 깊이의 마개가 되겠죠, 마개.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확인할까요? 다 됐죠. 자, 그러면은 위에 안내선을 지우고, 자, 파일, 세이브 에즈, 자, 포토샵 이름이에요. 술통. 수업 자료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3D에 가서요. 자, 얘는 잠깐 피해 있고, 얘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자, 이제 이 술통에다가 매핑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매터리얼 에디터에 가서요. 자, 첫 번째 슬롯에서 디퓨즈, 비트맵으로 술통 JPG 이미지를 찾아야 되겠죠. PSD 이미지. 자, PSD 이미지를 OK 합니다. OK. 그리고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봐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자, 술통의 이미지가 됐어요.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 체커 패턴에서 자, 픽 텍스처 PSD 파일 그대로 갖고 와야죠. 자, 술통 PSD 같은 그림을 갖고 와야 됩니다. 자, 오케이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딱 여기 이제 위치가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기 딱 맞으면 좋은데 안 맞는 패턴들이 있었죠. 여기서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 버텍스를 선택해서 그 위치로 옮겨주시면 돼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자, 그럼 4개의 패턴이 3번 반복되는 거였잖아요. 자,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3번 반복됐는데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야, 술통이 뭔가 맹숭맹숭해요. 근데 술통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쇠 철판 같은 걸로 벌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보강해 놓는 게 있잖아요. 자, 그게 지금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포토샵 가셔서요. 자, 이 부분에 이제 만들면 되겠죠. 이 부분. 쇠로 만들어야 되죠. 쇠라기보다는 이제 철판 같은 건데요. 자, 파일에서 오픈. 아까 자료에 설명드렸던 철판 이미지죠. 자, 오케이. 약간 이제 이게 뭐 배를 타고 다닌다든가 밖에 오래 두면은 좀 녹도 쓸고 그러죠. 그래서 자, 우리는 이만큼만 써보도록 할까요? 자, 컨트롤 카피. 여기서 자, 일단 안내선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V. 그래서 이 위치에 하나 있죠. 이렇게. 자, 에디트, 트랜스폼, 스케일.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자, 확대하니까 좀 이렇게 이미지가 깨지죠. 여러분들 나중에 소스를 구할 땐 좀 용량이 큰 소스를 구하세요. 자, 얘도 역시 표시가 조금 나야 되니까 입체감이 조금 나야 되죠. 레이어 스타일을 드롭 섀도우로 조금 줄게요.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정도. 살짝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가, 이것도? 1. 1만 줘도 될 듯 합니다. 자, 얘가 하나 카피되어 있어야 되죠. 위에 있으면 아래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아래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도 같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카피했으니까요. 이제 갖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못이 박혀 있어야죠. 자, 못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너무 많이 하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쌓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혹시 변형이 될 것, 나중에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이 나무 패턴이 너무 울퉁불퉁하다. 좀 이렇게 매끈한 걸로 바꿔줘. 그러면은 이렇게 레이어를 안 쌓아놓으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그 부분만 바꾸면 되고 또 뭐 밝기라든가 컬러라든가 이런 걸 조정하기 쉽기 위해서 계속 이제 레이어를 요소별로 쌓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만들 건 못이에요. 자, 이제 못은 여기 가운데마다 이제 하나씩 박아 놓을 건데,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다가 이제 약간 좀 녹슨 갈색 이미지, 자, 이런 걸로 일단 세워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100% 하고, 자, 그리고 지난번에 입술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아니군요. 자, 입체감을 좀 한번 내볼게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은 빛을 받기 때문에 조금 밝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녹이 슬었으니까 이렇게 반짝거리진 않을 거고요. 한 요 정도. 자, 브러쉬는 좀 작게. 그리고 하고 아무래도 앞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림자가 져서 좀 더 어두워질 겁니다. 아주 어두운 색으로 합니다. 이렇게 검정색 부분으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굉장히 입체감이 생겼죠. 이렇게. 그냥 단순히 원을 줬는데 입체감이 생겼어요. 자, 얘도 역시 레이어 스타일에서 약간만 입체감을 줄게요. 자, 레이어 스타일에서 레이어 드롭 섀도우 조금만 줄까요?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죠? 자, 위치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면마다 하나씩 다 넣어볼까요? 자, Alt Shift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거는
레이어가 똑같은 게 4개죠. 위아래, 위에 거. 그러면은 머지 다운. 얘도 역시 한 번 더 머지 다운. 6이라고 된 건 다 합쳐버립니다. 이렇게 되네요. 자, 머지 다운. 자, 그러면 요 4개가 한꺼번에 됐죠. 자, 이거를 다시 요 밑에도 하나 카피를 해 놓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3D보다는 포토샵 수업 쪽에 가까워졌는데 매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메뉴에 있는 안내선 레이어를 딱 지우면은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풍성한 느낌이 드는 매핑 소스가 작업이 됐죠. 자, 파일 세이브 합니다. 자, 다시 여기서 볼까요? 자, 텍스처 술통. 이거 하기 전에 이미 여기는 다 적용이 됐어요. 자, 술통 PSD. 오케이, 오픈.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이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완벽하게 이렇게 보강제까지 덧댄 술통이 완성됐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실린더를 가지고 원통을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였는데 매핑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나요? 자, 이게 바로 매핑의 힘입니다. 물론 좀 여기 좀 아쉽죠? 여기도 이렇게 좀 어두운 색으로 라인만 잡아놨으면은 조각나무 같은 느낌이 들 텐데 그걸 빠뜨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곡면이 진 나무통을 이렇게 매핑을 해봤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평면과는 달리 구부러진 버텍스를 리니어 작업으로 해서 쭉 펴가지고 매핑 소스에 맞추게 되었죠. 자, 담배값은 있는 그림에다가 내가 면을 띄어서 맞춰간 형태고, 자, 이 술통의 이미지는 술통을 먼저 모델링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미지를 맞춘 그런 스타일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혼용돼 갖고 많이 사용해요. 있는 물체를 만들 때는 지금 그 담배값과 같이 그 있는 전개도에 맞추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미지는 보통 이렇게 모델링을 먼저 한 다음에 매핑 소스를 펴서 거기다가 이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게임 모델링에 나오는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쉽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수업 끝나고 꼭 한번 작업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리 예고했던 대로 이제 저걸 한번 머그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제가 세이브를 한번 시켜 놓을게요. 그 인테리어 장식용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술통 매핑 소스를 술통이라고 하고 실린더 001이 아니라 얘는 술통 이렇게 그래서 파일 세이브 바탕화면에 수업 자료에 점점 이 자료가 쌓이네요. 술통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고한 대로 머그컵을 하나 이제 만들어 볼게요. 머그컵이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분명히 자료를 받아놨는데 없네요. 자, 이런 걸 이제 볼까요? 자, 요런 잔을 이제 손잡이가 있는 잔이죠. 이렇게 생긴 머그컵.
요즘 이제 테이크아웃 안 하고 매장에서 먹을 때 주는 보통 이제 그 아메리카노 잔 같은 걸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손잡이만 없다면은 요 레이드로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잡이 때문에 지금 레이드로 만들기가 좀 곤란한 경우죠. 자, 그래서 얘는 폴리곤 방식으로 만들게 되는데 모델링 방식에 여태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작업은 로우 폴리곤 작업이라고 합니다. 폴리곤 수를 아주 최대한 줄여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얘는 로우 폴리곤으로 작업하고 결과는 하이 폴리곤으로 나오는 메쉬 스무스를 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예를 드는 것보다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파일 리셋을 하고요. 자, 일단 뭐라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가지고요. 이렇게 만들고 세그멘트 이렇게 나누고 자, 엣지 페이스 두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컨버트 투 폴리 뭔가 간단한 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얘를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한 번 더 하고 얘를 자, 이런 물체가 하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드는 모델링 방식은 그냥 이걸로 이제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작업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실제적이고 섬세한 물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첫 주, 둘째 주인가요? 그 아마 링크를 걸었던 유튜브 동상에서 만들었던 그 핸드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동차라든가 나중에 이제 고급 기법을 할 때 자, 메시 스무스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자, 메시 스무스가 뭐냐면은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메쉬 스무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메쉬는 이 덩어리를 말해요. 만들어진 덩어리를 말하고 스무스는 부드럽다는 소리죠. 그래서 메쉬 스무스를 주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드러운 면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이터레이션이라는 값이 있는데 지금 기본 값이 1이에요. 자, 얘를 보통 우리 2를 사용을 합니다. 이 정도만 사용되면 굉장히 부드러운 형태예요. 이렇게 보이죠? 좀 더 키워볼까요? 자, 이렇게. 근데 복잡한 물건에서 이터레이션을 3까지 올리게 되면은 가끔 이제 아주 부드러워지긴 하는데 컴퓨터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면이 워낙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자, 지금 한번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자, 이터레이션 값이 0입니다. 자, 근데 2를 주고 컨버트 투 폴리를 하면 여기서 그렇게 안 보이네요. 자, 어쨌거나 2 이상은 가급적이면 문제 주지 말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될 오브젝트, 즉 머그 컵은 굉장히 면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쉬 스무스를 주는 자, 여기다가 메쉬 스무스를 한번 줘보면 알 것 같아요. 자, 아까보다 면이 훨씬 많이 늘어났죠.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근데 이터레이션 3을 하면은 각 면마다 그만큼 더 쪼개지기 때문에 면이 점점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제 단순한 실린더를 형태를 가지고 그것도 각이 아주 적은 실린더를 가지고 형태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메시 스무스 기법을 사용하는 거죠. 자, 일단 시작은 실린더로 하는데요. 자, 다시 얘를 지우고 자, 실린더
닦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메쉬 스무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좀 도형이 적어야 돼요. 폴리곤 수가 가급적이면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메쉬 스무스를 주면은 굉장히 용량이 커진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좀 더 거칠게 만들면은 훨씬 우리가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자, 사이드 값이 18각형인데 얘를 좀 이렇게 줄여줘야 돼요. 삼각형은 너무 심했고요. 오각형. 자, 육각형만 돼도 메쉬 스무스를 주면은 원으로 보입니다. 자,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사실 사각형만 줘도 원으로 보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 손잡이를 빼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눠줘야 되는데요. 자, 메쉬 스무스를 보면은 자, 이렇게 보이시죠? 육각형임에도 원형으로 보입니다. 이터레이션 값을 주면은 더 부드럽게 보이죠. 이렇게.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머그컵을 만드는데요. 자,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손잡이를 빼야 돼요. 근데 손잡이를 빼려면은 가급적이면은 X나 Y 방향으로 빼는 게 좋죠. 지금 Y 방향으로 손잡이를 이렇게 똑바로 뺄 수 있잖아요. 옆으로 빼면은 작업이 좀 힘들어요. 사선으로 빼면은. 그래서 수직이나 수평으로 빼야 되는데, 자, 육각형을 뺄 수도 있는데 손잡이 두께가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나눕니다. 그리고 뭘 보냐면은 수직이나 수평 방향, 즉 X나 Y 방향에서 똑바로 손잡이를 뺄 수 있나 하는 걸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사이드 세그멘트를 자, 6, 7, 칠각형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자, 팔각형 얘도 안 되죠. 구각형. 자, 구각형 하니까 이쪽에서 수직면이 생겼어요. 얘는 X방향으로 뽑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좀 거칠어 보입니다. 그래서 10각형 정도 할까요? 십각형이면 앞에서 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십각형이나 10각형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11도 안 되고요. 자, 십각형.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십각형의 실린더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걸 가지고 이제 머그컵을 하나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곧바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